자, 6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A는 2025년부터 사업연도로 변경하기로 하고 2025년 4월 20일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하였다. 그죠? 옳은 걸 고르라고 돼 있어요. 그죠? 변경 전에 사업연도는 24기고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을 제가 그려놨어요. 미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는 이제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적법하게 변경 신고를 하려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되니까 3월 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월 말까지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안 이루어졌죠. 그죠? 그럼 적법한 변경 신고가 안 들어간 거야. 즉 25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5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낀 6개월 있죠. 이 6개월이 이제 26기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3번이 정답인가 보네요. 나머지 보기는 여러분들이 왜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7번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소리를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틀린 소리가 3번이랍니다. 3번. 자,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C가 분할에 따라 해산을 했대. 분할에 따라 해산을 해서 해산 등기를 한 경우에는 요때까지를 사업연도로 본다. 해산 등기까지 사업연도로 보는 게 아니라 분할에 따라 가지고 없어지는 경우에는 분할 등기일까지예요. 분할 등기일. 지금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 분할 등기일까지라고. 됐죠? 그래서 틀린 보기예요. 나머지 볼게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기간을 한 개 사업연도로 본다. 그죠? 연결 사업연도부터는 이제 형체가 달라지는 거거든. 이제 두 개 회사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그 사업연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를 별개, 연결 사업연도 연결 개시일부터는 또 별개. 이렇게. 동그라미 2번. 법령에 의해서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A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5기 사업연도를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9월 30일로 변경하고 싶대. 원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그럼 언제까지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해야 돼요? 3월 말까지 해야죠. 근데 언제 했대요? 4월 5일 했다네. 그럼 적법하게 신고가 안 들어갔네. 안 들어갔어. 그죠? 그때 변경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한 경우 변경 후 최초 사업연도는 2026년부터다. 그러니까 2025년은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이것도 하나 그려줄까? 자, 2025년부터 변경을 하고 싶으면 적법하게 변경을 하려면 3월 말까지 했어야 돼. 근데 그 이후에 했다고. 그 이후에. 그지? 그럼 적법하게 변경이 안 됐으니까 25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개 사업연도지. 그죠? 아까 기수도 있었나? 25기. 여기 25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 연도부터 사업연도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경이 되는데? 아까 봤다. 10월 1일부터 9월 30일. 그럼 요때부터 10월 1일부터 다음 9월 30일까지가 한 개 사업연도가 되는 거지. 그럼 중간에 하나 낀 거 있죠. 그죠? 요게 꼈지. 요게 26기가 되겠네. 26기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죠? 그래서 맞는 말이네. 자, 4번에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법령이나 정관 등의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외국법인 주식회사 B가 사업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식회사 B의 최초 사업연도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부터다. 외국법인은 그렇게 합니다. 되죠? 5번에 상법 기타 법령 규정에 의해서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 변경 전에 법인 설립 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는 조직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상법상 조직 변경은 본질이 그대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대로 가기 때문에 사업연도 의제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않죠.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8번 봅시다.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소리를 골라라. 또 틀린 걸 고르라네요.
해답 볼까요? 5번이 틀렸다고 돼 있네요. 주식회사 C가 최초 사업년도 개시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주식회사 C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주식회사 C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 그날을 사업년도 개시로 할 수 있다. 맞는 말이네. 어디가 틀렸는데 이때는 예외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아니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댔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자, 나머지 보기 여러분들은 좀 살펴보시고요. 맞는 보기니까. 9번 납세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돼 있죠. 그죠? 3번이 틀렸다고 돼 있네. 3번.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그죠? 근데 뭐가 잘못했지?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국기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있죠. 그죠? 해당 단체가 신고하는 장소로 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단체의 사업장 소재지를 발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생소한 문구일 거라고. 물론 이제 나머지 보기를 가지고 발라내야 되겠지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이 단체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돼요. 단체의 소재지. 됐죠? 좀 구석지지만 그런 것들도 있더라 하고 넘어가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자, 10번에 법인세법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또 틀린가요? 4번이 틀렸다고 돼 있네. 4번 보자. 둘 이상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사업년도 중에 그중 하나의 국내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면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 기간을 1사업년도로 본다? 아니지. 사업장이 2개가 있는데 한 개 사업장이 없어졌대. 그럼 나머지 사업장에서 신고를 계속해요. 그래서 사업년도 의제 규정 이런 거 아예 적용이 안 돼요. 나머지 사업장에서 계속 신고를 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만약에 사업년도였으면 중간에 7월 1일에 한 개 사업장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사업년도는 1월 1일부터 그냥 12월 31일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11번 법인세법상 사업년도와 납세지에 관한 설명이다. 또 틀린 걸 고르라고 돼 있죠. 그죠? 해답 보니까 5번이 틀렸다고 돼 있네. 5번 맞는 보기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세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뭐가 잘렸지? 이걸 PDF 파일로 변환하다 보니까 조금 잘린 문구가 있네요. 일단 요거 무시하세요. 요거 무시하세요. 자, 그 11번에 틀린 걸 골라라.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에는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맞는 말이거든. 근데 이게 너무 구석진 건데 2019년 기출인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고 요거 권한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야. 또는 국세청장. 자, 우리 시험에 대부분 다 권한은 관할 세무서장한테 돼 있고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한테 권한이 있는 우리 시험에 등장하는 문구 중에 딱 2개 문구가 있는데 그 중에 1개가 요거예요. 나머지 1개는 저 뒤에 가면 감가상각비 파트에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거기서 또 하나 나와요. 그 정도 보면 안 되겠나 싶어요. 자, 12번 법인세법상 세무상 자기자본 총액 순자산을 알 수 있는 법정서식은 어떤 거냐? 이제는 이런 시험이 이제 역사 속에 많이 사라졌는데 물론 이제 수험생들 여러분들의 그 실력이 이제 상향평준화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등장 안 하는데 의미는 있어요. 세무상 자기자본 총액을 알 수 있는 서식이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가표예요. 어디 있어? 여기 가표. 그죠? 현업에서 제가 실무진들 상대로 강의를 할 때 이걸 한 번씩 물어봐요.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가표가 어떤 걸 관리하는 서식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이월결손금을 관리하는 서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잘못됐어요. 자기자본, 세무상 자기자본을 관리하기 위한 서식이고 이월결손금도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서 관리된 이월결손금 중에 결손금 2월 공제 기간이 지난 것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할 때 차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가표에서는 세무상 자기 자본을 계산한다. 을표에서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계산한 걸 가표에서 갖고 와. 그래가지고 회계상 자사부채, 세법상 자사부채 차이가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잖아요. 그걸 가감해가지고 세무상 자기 자본을 계산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 됐습니다. 13번으로 갑시다. 법인세법상 입금에 관한 설명이다. 이번에는 옳은 걸 찾으랍니다. 옳은 거. 여러분 2번이 옳다고 돼 있네. 한번 읽어볼까?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수입 배당 금액을 받는 경우 그 외국 자회사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 외국 법인세액 중 그 수입 배당 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이 세액 공제된 경우에는 간접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이를 입금으로 간주한다. 우리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수입 배당금 입금 물산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 입금 물산의 규정 95% 곱하는 규정 있죠. 그거 할 때 우리 저 뒤에 가가지고 외국 납부 세액 공제 간접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세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더한다 했죠. 그래서 입금 산입하고 기타 사유 유출하고 그리고 나서 간접 외국 납부 세액 공제라는 명목으로 차감해 준다 했다. 기억나죠? 자회사에 대한 수입 배당 입금 물산입도 그렇다 했었어요. 일단 입금 산입을 하고 그래서 입금 산입을 하고 즉 입금으로 간주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써머리 살펴보세요. 체크돼 있을 거예요. 자, 나머지 틀린 보기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영리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해서 보유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은 유가증권을 매입한 3년도에 입금으로 본다. 이거는 그 규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저가 매입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장사하는 법인이 저가로 사오면 잘했지. 다만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을 그 사람한테 줄 수 없으니까 사온 내한테 준댔지. 그지? 어떻게? 시가와 매입가액 차익을 입금 산입하고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해서 결국 나의 매입가액은 시가로 바뀐다지. 그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으로 바꿔놨죠. 오답 보기를. 자, 동그라미 3번.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해서 발행된 금액은 법령상 2월 교통금 보전에 충당하면 입금 불산입하고 기타 한다 했어요. 그죠? 세법은 어떻다고 했죠? 기억나나요? 자, 액면가액 그리고 발행가액. 우리는 회계에서 이 차이를 주발초로 했죠. 그죠? 근데 세법의 입장은 어땠죠? 세법의 입장은 여기 중간에 시가를 하나 집어넣었죠. 시가를 집어넣어가지고 액면가를 초과한 시가까지 금액만 주발초. 그죠? 시가 초과액은 채무 면제이익으로 봤죠. 그죠? 그래서 채무 면제이익은 입금 항목. 그죠? 주발초는 제일 대표적인 입금 불산입 항목. 그런데 이 채무 면제이익 중에 일부가 뭔데? 2월 결손금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 그러면 입금 불산입 기타 한다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입금으로 과세될 건데 만약에 이 회사가 요건충족법인이래. 요건충족법인 기억나요? 뭐 기업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에 착수했다든지 기업 구조 개선 계획 이행에 착수했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회사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데 세법이 도와주고 싶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데 이 나머지를 입금 불산입 기타 또는 마이너스 유보를 하고 추후에 결손이 발생했을 때 이걸 추인시킨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 과세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과세를 하긴 하는데 뒤로 미루니까 이연시켜주죠. 그죠? 기억나죠? 됐습니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입금 불산입이죠. 자, 동그라미 4번. 영리 내국법인이 이미 보유하던 주식에 대해서 받은 주식 배당은 입금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식 배당 입금이죠. 그죠? 자, 그다음 5번. 의제 배당에 대해서는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을 안 한다. 의제 배당에 대해서도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 적용합니다. 우리 7절에서 공부할 거예요. 의제 배당 몇 장 안 되지만 어렵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14번.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하는 것은 돼 있죠. 그죠? 저 4번이 정답이라고 돼 있네. 그죠? 송금에 산입한 금액 중 송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얘기도 과거에 지출할 때 송금이었어요. 그게 환입됐네. 그럼 입금이죠. 과거에 지출할 때 송금 불산입이었어요. 그게 환입됐네. 입금 불산입이죠. 됐죠? 그럼 나머지 보기 이건 잠깐 볼까?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는 부가세 예수금 이래가지고 부채죠. 부채. 그죠? 그래서 입금이 아니죠. 그 다음 증자시 주발초. 주발초 원본 씨앗을 구성하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랬어요. 동그라미 3번에 각 3년도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 2월 입금이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이미 과세됐다고. 그걸 올해 회사가 수익으로 잡았다고. 입금으로 보면 이중으로 입금으로 잡히겠지. 그래서 올해는 입금이 아닌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무행면 주식의 경우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돼 있죠? 이게 뭔데? 주발초입니다. 주발초. 주발초. 됐죠? 됐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15번부터 하죠.